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즈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서경구 이사입니다.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바라보는 4대 IT 메가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 장표는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바라보는 4대 메가 트렌드는 모빌리티, 소셜, 빅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입니다. 모빌리티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BYOD, 그러니까 여러분이 친숙하게 사용하고 계신 가정에서 사용하고 계시던 패드나 태블릿, 폰 같은 장비를 업무에서 쓰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소셜은 업무 환경과 지금 SNS, 트위터나 링크드인, 페이스북 이런 이제 그 소셜 사이트들과의 연계 및 협업을 하고 싶어하는 부분. 빅데이터는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 거기서 인포메이션이 이제 나오는 것인데 현재 기기의 발달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저장하고 관리하고 거기서 미닝풀한 인포메이션을 얻어낼 것인가. 마지막이 이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클라우드인데요. 클라우드는 처음에는 이제 가상화 기술에서 시작이 됐던 거죠. 그렇게 해서 리소스 풀을 가상화시켜서 만들고 멀티 테넌지를 제공을 함으로써 한 리소스 풀에서 복수의 애플리케이션, 복수의 고객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예전에 ASP라고 얘기되던 그런 서비스들,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클라우드로 다 전환이 되어가고 있는 추세고,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클라우드를 제공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이 클라우드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책임질 이제 그 리스폰시빌리티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그 클라우드가 프라이빗 클라우드,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운영해야 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서비스를 받는 이제 커스터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프라에 대한 책임을 가져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원하는 만큼의 그 사용량에 대해서만 페이먼트를 하고 이제 구매를 해서 쓰게 되는, 이렇게 보면 이제 공용 서비스를 사서 IT 서비스를 받는 것이니까 그게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심플하게 생각을 하면 인프라에 대한 관리 책임, 구축 및 관리 책임을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퍼블릭 클라우드를 말씀을 좀 드리자면 퍼블릭 클라우드는 멀티 테넌시죠. 복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자면 사실 요즘 기업 환경이 아주 다양하고 인프라에서 요구되는 사양도 상당히 다양한데 퍼블릭 서비스가 과연 기업이 요구하는 인프라 수준을 100% 미트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볼 때는 아직은 퀘스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고객분들이 사실 그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점을 자사의 온프레미스에 구축을 해서 그 베네핏을 보기를 원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이제 IT 사업부라든가 조금 크게 보면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SI 회사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리소스를 풀링하고 그 풀을 가지고 비즈니스 쪽에 지원을 하면서 멀티 테넌시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규모의 경제를 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풀링은 사실 모아 쓰고 나눠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각각의 비즈니스에 각각의 인프라를 제공해 주는 것보다는 하나의 리소스 풀을 이제 구축을 할 때 훨씬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및 그 관리 노력이 절감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를 지원하거나 자기 그 어필리어 컴퍼니들을 지원하게 되면 비용의 절감 이퀄 매출이 이제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클라우드에 대한 관심이 단지 그 서비스를 서브스크립션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사의 인프라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이제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의 3가지 플랫폼을 제공을 하는 회사입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 OS인 윈도우즈 서버 2012, 두 번째는 그 리소스 풀을 관리하게 되는 관리 플랫폼인 시스템 센터 2012, 세 번째는 엔드 유저로서 그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실제 서비스를 받게 되는 클라이언트 플랫폼인 윈도우즈 8, 이렇게 이제 3가지의 그 윈도우즈 플랫폼을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을 하는 회사고요.
윈도우즈 서버 2012 그리고 윈도우즈 8에 대해서 제가 오늘 소개를 드릴 것인데 그 앞에 서설은 이 정도로 하고 실제 윈도우즈 서버가 어떤 기능을 혁신적인 기능을 제공하는지 윈도우즈 8이 어떤 혁신적인 기능을 제공하는지를 이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드리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셨다가 그 다음에 저희 팀원분들이 그 윈도우즈 서버 2012와 클라우드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데모를 보여드리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플랫폼 쪽에서는 가장 기술 축적이 많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대략 15년 전부터 전 세계에 저희가 몇 개의 데이터 센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고객분들에게 공개되는 데이터 센터는 전 세계적으로 10개를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개에서 100개 사이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의 모든 나라에 CDN 노드가 나가 있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10년 이상을 지금 운영을 하면서 축적됐던 그 경험하고 노하우를 이번에 윈도우 서버 2012라는 클라우드 OS에 녹여서 출시를 한 것이고요. 윈도우즈 서버 2012는 제가 클라우드 OS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예전에 한 물리 서버의 그 운용을 관장하는 OS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물리박스의 한계를 넘어서서 물리박스 간의 커넥티비티 그리고 또한 그 퍼블릭 클라우드와의 커넥티비티를 제공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클라우드 구축을 위한 OS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다라고 해서 그러면 예전에 윈도우 서버 2008까지에 제공하던 기능들 중에 빠지거나 이런 누락된 기능이 있는가 하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 위에 클라우드를 위한 이제 기본적인 기능들을 더 강화하고 여태 가지고 있던 가상화 기능이라든가 관리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해서 내놓은 클라우드형 OS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가상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할 때 리소스 풀링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가상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상화 부분에 대한 말씀, 그리고 서버 간의 그리고 클라우드와의 커넥티비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클라우드를 구축했을 때 하이브리드 형태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직원들이 원하고 있는 그 BYOD 시나리오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가, 이 네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상화라는 기술이 처음에 이제 시장에 나왔을 때는 요즘처럼 이렇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그 테크니컬 기크들의 일종의 장난감이었죠. 서버에다가 몇 개 VM 올려가지고 뭐 데모를 하거나 하기 위한. 그런데 가상화 기술이 점점 발전을 하면서 물리 서버의 리소스를 풀리 끌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단계가 한 4, 5년 전에 왔었고 지금은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물리박스의 한계를 벗어난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예를 들어 어떤 한 버추얼 머신이 워크로드가 많이 걸려서 해당 물리박스의 100%의 리소스를 다 끌어서 쓰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 예전에 마이그레이션 기술이 없었을 때는 서버 내리고 메모리 더 꽂고 CPU 꽂고 다시 올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은 클러스터링 되어 있다면 마이그레이션을 라이브로 하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용어로는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이고 VM웨어 용어로는 V모션이라고 얘기되는 그 기능에 의해서 100%의 리소스를 끌었을 기미가 보이면 관리 플랫폼에서 얼럿을 주고 어떤 스레시홀드를 넘게 되면 이제 VM이 살아서 그대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상태에서 더 큰 기계로 갈아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비스의 중단 없이 스스로 리소스를 확장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현재 가상화 기술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스케일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워크로드가 아주 줄어들어서 이 메모리나 CPU를 적게 쓰는 상황에 다른 쪽의 서비스에 이 메모리와 CPU를 넘겨주고 싶을 때 똑같이 반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죠. 일정 스레시홀드 밑으로 내려가면 좀 더 작은 머신으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갈아타고 해당 머신 및 리소스 풀에 그냥 반납을 하는 이런 형태, 이걸 이제 스케일 다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케일업, 스케일다운이 가능해지면서 이것이 클라우드를,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할 수 있는 기본 기능이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윈도우즈 서버 2012에서는 기본적으로 하이퍼바이저를 하이퍼V라는 하이퍼바이저를 탑재된 상태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윈도우즈 서버 2012가 이번 달 초에 이제 출시가 되었고 시장에서의 초기 반응은 아주 뜨겁습니다. 뒤쪽에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히 가상화 관련해서는 하이퍼V 관련해서는 여태껏 나와 있는 모든 하이퍼V의 기능을 전부 압도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확장성 측면에서 보면 vCPU를 버추얼 CPU를 64개까지 꼽을 수가 있고 저희가 예전에 2008 R2에서는 4개였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64TB까지를 한 VM에 꽂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OS에는 리소스가 허용을 한다면 그렇다면 2000개 이상의 VM을 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64개의 클러스터 노드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사실 물리 서버를 사실상 무한대로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떤 규모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한다라고 해도 서버 한 대서부터 시작을 해서 몇만 대까지 간다고 해도 윈도우즈 서버로 충분히 꾸밀 수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커넥티비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상화를 넘어서 클라우드로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얻는 이점이라는 것은 초기 투자 비용, 인프라에 대한 투자 비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클라우드의 서비스 비용이 실제로 작으냐라고 보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비용적인 이점은 사실은 투자 시점을 딜레이 시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메일 서버를 사내에 구축을 한다라고 하면 예전 같으면 서버 구매하고 그리고 스토리지 구매하고 그 위에 익스체인지나 기타 이제 메일 서버를 셋업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는 이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데 몇 억의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사실은 이제 더 이상의 투자는 한동안 없는 거죠. 계속 가면 되는데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로 메일 서비스를 이제 받는다라고 하면 초기 투자되는 몇 억의 비용이 없는 상황이죠. 그냥 사용자 인별로 해서 한 달에 뭐 10불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먼트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TCO를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실제 투자되는 비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경영학적으로 또는 경제학적으로 보면 초기 투자 비용을 그만큼 딜레이를 시켰기 때문에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기회비용 효과 이것이 이제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온프레미스에다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초기 투자 비용이 그대로 다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좀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입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간단한 시나리오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투자가 되게 많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스토리지입니다. 고가의 스토리지를 사실 많이 구매를 하시게 되는데 서버는 커머더티 서버를 그냥 저가의 서버를 써서 클러스터링 시켜서 고성능을 이제 내게 만들면 되고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스토리지도 윈도우즈 서버는 커머더티 스토리지를 모아서 고성능을 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2012부터는. 근데 이제 센을 선호하시는 이런 이제 고객분이시라고 하면 센은 상당히 고가지 않습니까? 이럴 때 새 센을 계속 사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센 서비스를 하는 윈도우즈 애저 같은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에서의 스토리지 서비스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스토리지를 마치 나의 데이터 센터에 온프레미스에 있는 것처럼 서버들과 연결을 시켜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나리오거든요. CPU는 컴퓨팅 서비스는 온프레미스에 있고 거기에 대한 스토리지 서비스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인프라를 꾸밀 수 있는 것이 하이브리드 커넥티비티입니다. 이런 부분을 윈도우즈 서버 2012가 실제 오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서버의 성능을 하나로 합쳐서 단순하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클러스터링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특히 윈도우즈 서버 2012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목표로 하고 만들어진 OS라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특징은 지금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요새의 특징은 그 저사양 서버를 많이 쓰는 이런 추세입니다. 고사양의 서버를 적게 쓰는 것이 아니라 저사양의 커머더티 서버들을 많이 사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폴트 톨러런스를 구현을 하고 그렇게 해서 머신상에 몇 가지 장애가 나도 서비스에는 지장이 없게, 이것이 이제 토탈 코스트 측면에서 볼 때는 훨씬 비용을 낮출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근데 이렇게 되려면 폴트 톨러런스나 디자스터 리커버리 이 구현 기능이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윈도우즈 서버 2012가 그러한 SLA를 맞출 수 있는 그 DR 및 클러스터링 기능을 현재 제공을 하고 있고요. 물리 서버의 수가 많아지고 또한 이제 가상 서버의 수가 많아지면 이것들을 관리할 관리 플랫폼이 그 성능이 중요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윈도우 서버 2012가 제공하고 있는 서버 관리자가 예전에 윈도우 서버 2008까지는 하나의 서버만을 관리했다라고 하면 이제 윈도우 서버 2012에서는 복수의 서버를 한 서버처럼 한 창에서 관리하는 이런 서버 관리자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랫단에 저희 그 신기능들인데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플렉서블 스토리지는 저희가 스토리지 스페이스라는 기능을 윈도우즈 서버 2012에서 제공을 합니다. 스토리지 스페이스는 스토리지를 계층화하고 모아서 쓰거나 쪼개서 쓸 수 있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고가의 샌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직접 어태치되어 있는 다스 스토리지 또는 나스 스토리지를 마치 샌처럼 계층화시켜서 복수의 나스를 붙여서 하나의 샌박스인 것처럼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고가의 샌박스가 붙어있다고 하면 이것을 다스 스토리지로 쪼개서 몇 개의 그 디렉트 어태치 스토리지로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모아서 쓸 수 있고 이제 분리해서 쓸 수 있는 이러한 기능입니다. 서비스 레벨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클러스터링 기능에 많은 그 지금 향상이 있었는데, 특히 그 NIC 티밍을 통해서 예전에 윈도우즈 서버 2008까지는 가지고 액티브 구성을 하는데 사실 상당히 불편함이 있으셨는데 그것을 지금 그냥 설치만 하면 가능하도록 지금 만든 상황이고요. 하이퍼V 리플리카라는 기능은 하이퍼바이저 위에 올라와 있는 VM을 5분 단위 정도로 DR 센터로 실시간으로 스냅샷을 떠가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폴트가 일어나서 이쪽 데이터 센터가 죽었다고 해도 DR 센터에서 5분 전의 이미지로 다시 그대로 서비스를 복구할 수 있는 이제 기능이고요. 그리고 클러스터링 상황에서 저희가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이용해서 실제 서비스의 중단 없이 패치라든가 하드웨어 장애를 전부 다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클러스터 서버에 장애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 실제 클러스터 서버라는 것은 해당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서버죠. 이 클러스터 서버에 장애가 나면 그러면 이제 클러스터 전체가 오작동을 하게 되는, 클러스터 서버도 저희는 또한 클러스팅 시켜서 이중화를 시킬 수가 있고, 특히 예전에 지금도 가상화 부분에서 많이 불편함을 겪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해당 그 클러스터 서버의 패치 작업이거든요. 이것도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서비스의 중단 없이 다른 쪽으로 해당 이미지를 옮기고 클러스터 서버의 패치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고 다시 서비스의 중단 없이 그 클러스터 관리 이미지를 이 서버로 가지고 오는 이러한 무중단 서비스 기능을 윈도우 서버 2012에서는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서버 2012는 그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윈도우즈 계열의 OS 중에서 데이터 센터용 OS 중에서 가장 넓은 호환성을 제공하고 있는 서버입니다. 그 특히 저희가 전통적으로 윈도우즈 서버에서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NET, 비주얼 스튜디오에 대해서는 초기 버전부터 쭉 전부 호환성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기타 이제 플랫폼들, 자바라든가 파이썬, PHP 이런 이제 외부 그 개발 플랫폼들에 대한 호환성도 그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윈도우즈 2008까지 해서 돌던 프로그램들은 윈도우즈 서버 2012에서 100% 수용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또한 하이퍼바이저의 호환성도 사실 이거
그 고객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가장 큰 컨트리뷰터입니다. 그냥 그 도네이션이나 이런 쪽에서 볼 때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가장 큰 컨트리뷰터이고 특히 그 리눅스 OS의 그 커뮤니티에 아주 큰 컨트리뷰션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눅스 커널 3.0에 하이퍼V 드라이버를 이제 탑재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레드햇이건 수세건 해당 리눅스가 커널 버전이 3.0 이상이다라고 하면 별도의 조치 없이 이미지 그대로 떠서 저희 윈도우즈 서버 위에 버추얼 머신 형태로 이제 탑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제 호환성을 응용 프로그램 측면에서 또한 그 OS 측면에서 넓게 제공하는 것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으로 전부 다 100% 꾸며지기는 힘들다라는 것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러한 호환성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모던 워크 스타일 또는 뭐 스마트 워크, 우리나라에서 이제 스마트 워크라는 이름으로 많이 얘기가 되는데요. 스마트 워크다라는 것은 사실 사용자가 자기가 원하는 디바이스를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편리하게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싶다라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이게 BYOD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죠. BYOD는 사실 그 미국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파티 초청장을 보낼 때 밑에 쓰는 두 줄 중에 하나입니다. RSVP, BYOD 이렇게 쓰거든요. RSVP는 올지 안 올지 회신 달라. BYOB는 Bring Your Own Buzz. 네가 마실 술은 네가 갖고 와라. 안주는 우리가 줄게. 이러는 게 이제 BYOB인데 여기에 빗대서 BYOD라고 얘기를 하면 Bring Your Own Device입니다. 네가 쓸 기계 네가 갖고 와라. 우리가 인프라는 제공해 줄게. 다라는 것이거든요. 폰이나 패드, 태블릿이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러한 BYOD 스타일의 이 워크로드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윈도우 서버 2012에 모던 워크 스타일을 제공하기 위한 기능을 많이 탑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VDI입니다. VDI는 사용자의 데스크탑을 이미지를 떠서 윈도우 서버에 올려놓고 이 사용자가 PC건, 폰이건, 뭐 패드건, 노트북이건, 태블릿이건 어떤 장비에서든지 윈도우 서버에 접속을 해서 한번 연결이 되면 그 자기가 쓰던 데스크탑 환경을 그대로 해당 디바이스에 이제 보내주는 이러한 기능이 VDI인데 윈도우 서버 2012에서 VDI 기능의 그 큰 향상이 있던 부분은 RDP라고 얘기되는 전송 프로토콜입니다. 예전에는 RDP 프로토콜이 그 LAN 구간에서는 아주 좋은 성능을 보이는데 WAN 구간으로 나가게 되면 사실 그 전송 효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시트릭스 저희 파트너사 중에 하나인 시트릭스가 그 WAN 구간에서의 그 RDP 전송률 그 프로토콜 효율이 아주 좋아서 사실 국내 사용자분들이 많이 시트릭스를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 윈도우 서버 2012에서는 이 부분 WAN에서의 그 속도 레이턴시를 없애는 부분이 아주 극적으로 개선이 됐고 그리고 이제 RDP 프로토콜이 저희가 리모트 FX라고 기존에도 제공하던 기능인데 터치나 USB나 그래픽 그 익스피리언스를 서버 쪽에서 담당을 다 해서 고성능으로 해당 기계에는 프레젠테이션만 보내주는 이게 이제 리모트 FX인데 리모트 FX를 전체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윈도우 서버 2012는 다 지원을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그 RDP 프로토콜은 클라이언트가 윈도우즈 7 이상일 때 이제 가능합니다. 이것은 그 윈도우 서버 2012에 출시된 다음에 몇몇 그 매거진들에서 저희한테 좀 좋은 코멘트 해줬던 것들을 제가 몇 개 나열을 한 것이고요. 저희가 윈도우 서버 2012에 대해서 갖는 자부심이 상당히 있어서 이런 걸 자랑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RDP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Rapid Deployment 프로그램인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윈도우즈 서버를 아주 크게 사용을 하고 계신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윈도우 서버 2012의 기능을 미리 소개해드리고 디플로이먼트를 실제로 해서 베타 프로그램 돌듯이 한 반년 정도 진행을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에서는 KT를 비롯해서 3개사가 이제 참여를 했었고요. 이 RDP 고객분들이 윈도우 서버 2012의 가장 매력적인 기능이다라고 이제 꼽아주신 9가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상황에서 상당히 이제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
그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객들이 뽑아주신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9가지를 나열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서버 매니저 기능. 말씀드렸던 대로 서버 관리를, 복수의 서버 관리를 한 서버에서 가능하게 하는 거. 두 번째는 커맨드 라인입니다. 예전에 유닉스나 리눅스에 익숙하신 분들은 윈도우즈 서버가 제공하는 GUI가 사실 좀 불편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게 반복적인 작업을 대량으로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커맨드 라인에서 그냥 쭉 집어넣고 돌리는 게 훨씬 나았었죠. 윈도우 서버 2012는 설치를 해보시면 껌껌한 그 커맨드 라인 화면이 옛날 도스 화면 같은 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GUI를 살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계신 그 UI가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UI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저희가 파워쉘이라는 이름으로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스토리지 스페이스는 말씀드렸던 대로 스토리지 하드웨어의 종류에 관계없이 계층화하고 모아 쓰거나 쪼개 쓸 수 있는 이런 기능이고, 네 번째 NIC 티밍은 리카드 2개 꽂혀 있는 이제 서버의 경우에 하나의 대표 아이디를 두고 뒤에서 그 리카드가 그걸 공유하면서 스스로 로드 밸런싱 할 수 있게 하는 이 NIC 티밍 기능을 내추럴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 다섯 번째가 흥미로운 건데요. IPM이 뭐냐면 IP 어드레스 매니지먼트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별로 하이라이트가 안 됐었는데 국내에서는 IP를 DHCP 많이 안 쓰시잖아요. 고정 IP를 줘서 이제 다 관리를 하시는데, 그 얘기는 이 IP가 어디에 발행이 됐고 언제 회수가 됐고 뭐 권한이 어떻게 되고를 누군가가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요거를 자동화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액티브 디렉토리랑 같이 맞물려서 해당 IP가 어떤 사용자한테 가 있고 사용 형태는 어떠하며 권한은 무엇이다, 뭐 이런 것들을 자동 관리하는 기능. SMB 3.0은 서버 메시지 블락, 예전에 파일 공유 프로토콜인데요. 이 파일 공유 프로토콜을 지원받는 스토리지의 그 하드웨어의 기능을 통해서 아주 그 퍼포먼스를 극적으로 향상을 시켰습니다. 100배 이상 빠른 그 파일 전송,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고, Shared Nothing Migration은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이 버추얼 머신이 물리박스 사이를 오갈 때, 그때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클러스터링이 안 돼 있고 스토리지 클러스터링이 안 돼 있어도 네트워크만 서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러면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사실 하이퍼바이저 중에서 윈도우즈 서버만이 제공하고 있는 유일한 기능입니다. 하이퍼브이 레플리카는 5분 단위로 스냅샷 DR로 떠가는 거. 네트워크 버추얼라이제이션은 안에 윈도우 서버 2012를 구현을 해보시면 안쪽에 버추얼 스위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버추얼 머신들을 가량 10개를 올렸다라고 하면 인사부, 격리부, 뭐 영업부 이렇게 나눠서 3개씩 주고, 지금 VLAN으로 그런 거 다 관리하시잖아요. 이것을 윈도우 서버 자체 기능으로 서로 VM들을 네트워크 격리를 시켜주는 이러한 이제 기능입니다. 제가 그 윈도우즈 서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윈도우즈 8에 대해서 이제 클라이언트 플랫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즈 8이 사실 내일 출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실 롯데호텔에서 론칭 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기계들 보여드리면서 재밌는 행사를 이제 하게 될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이언트를 바라보면서 윈도우즈 8을 내놓는 이 의미는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고객분들이 BIOD 시나리오를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생산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패드나 태블릿을 가지고 실제 업무 솔루션을 얼마나 쓸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시면, 뭐 사람에 대한 조회, 뭐 전자결제 간단한 수준, 메일 보는 거, 이게 사실 이 정도가 이제 다거든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입력의 불편함하고 노트북이나 PC 같은 풀파워를 제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컨텐츠를 크리에이션 하기에는 좀 제약이 있는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건드리고 어드레스하고 나가는 클라이언트 플랫폼이 윈도우즈 8입니다. 윈도우즈 8은 이러한 그 이동성 및 스마트워크에 필요한 사용자들의 BYOD 요구사항을 다 충족을 시키면서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 기업 IT 레벨에서 필요한 관리성 및 컨텐츠 크리에이션 기능을 풀로 제공을 하는 그러한 클라이언트 OS입니다.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8은 터치 기반의 OS이고요. 처음에는 메트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저희 폰 인터페이스와 비슷한 UI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8은 두 가지 UI를 제공을 하는데요. 메트로 인터페이스가 있고 또한 또 하나는 여러분이 여태까지 익숙하게 사용하고 계신 XP에서 비스타 갔다가 윈도우즈 7 온 이 익숙한 UI를 또 하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멀티 스크린, 멀티 OS, 멀티 디바이스를 지원한다라는 이제 얘기는 저희가 X86뿐만이 아니라 ARM 기반의 CPU도 윈도우즈 8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X86은 기존의 데스크탑이라든가 노트북 또는 이제 고성능의 태블릿 쪽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윈도우즈 8이고 윈도우즈 8 RT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될 ARM 이 장비 쪽은 이제 모바일 쪽, 패드라든가 태블릿, 폰 쪽을 이제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 저희가 ARM 장비들을 지원을 하지 않다가 윈도우즈 8에서부터 ARM 장비를 이제 지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ARM 장비는 아시다시피 이제 저발열이고 그리고 이제 가벼운 장비라서 이동성 장비들에 상당히 적합한 그러한 장비입니다. 윈도우즈 8이 저희가 고객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시나리오들 몇 가지 중에서 이제 비즈니스 태블릿으로서 PC의 풀 파워를 그대로 태블릿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두 번째는 모빌리티에 대한 지원. 언제 어디서나 사무 환경이 사내에 있던 사외에 있던 집에 있던 이동 중이던 완전히 동일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거버넌스, 컨트롤 플러스 시큐리티가 완벽하다는 부분. 마지막은 이제 클라이언트에서도 가상화 기술을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블릿을 이용을 할 때는 윈도우즈 8은 사실 터치 기반이지만 또한 펜에 대한 지원이 완전합니다. 그래서 픽셀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되지만 사실 디자인 작업이 가능한 수준의 OS를 현재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UI는 말씀드렸던 대로 컨슈머들을 위한 메트로 UI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사용자,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기존의 전통적인 XP 스타일의 UI를 이제 다 제공을 하고 있고 그것이 앱을 그럼 이제 앱이라고 애플리케이션 앱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앱을 그러면 작성을 해서 어디에 둘 것인가? 윈도우즈 마켓 스토어가 있고 그러면 엔터프라이즈들은 기업 고객들은 자사의 마켓을 따로 둘 수도 있고 또는 마켓 스토어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개발한 상황을 USB나 인프라에서 직접 올릴 수 있는 사이드 로딩 기능을 제공을 해서 마켓 스토어에 대한 활용, 프라이빗 마켓 스토어에 대한 활용, 그리고 사이드 로딩이 다 가능한 그러한 OS다라는 것이고요. 휴대 가능하다라는 것의 의미는 사실 들고 다닐 수 있는 디바이스는 많습니다. 그런데 들고 다닐 수 있으면서도 업무 환경을 완전히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또한 디바이스가 바뀐다 하더라도 동일한 환경을 제공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윈도우즈 8은 윈도우 서버 2012와 같이 엮여서 폴더 리다이렉션 기능, 유저 스테이트 버추얼라이제이션 기능 이런 것들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해당 사용자의 로그온 세션, 바탕화면, 문서, 스토리지를 다 포함해서 리다이렉션해서 서버에 제공을 하는 기능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언제 어디서 다시 해당 서버에 접속을 하더라도 자기가 마지막으로 썼던 동일한 이미지를 그대로 이제 가져와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디바이스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즉 집에서는 PC로 붙었다가 외부에 나와서 태블릿으로 붙는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환경의 그 데스크탑 익스피리언스를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한쪽 구석에 지금 윈도우즈 2고라고 있는데요. 이 윈도우즈 2고는 대략 한 32기가 정도의 USB가 준비가 되면 이 USB에 OS부터 시작해서 부팅 이미지부터 모든 문서를 다 압축시켜서 넣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이 USB를 들고 가서 윈도우즈 7과 호환되는 장비에 해당 USB를 꽂으면 윈도우즈 8이 나의 윈도우즈 8이 그 장비에서 그대로 올라오는 이러한 기능입니다. 이게 이제 이동성 부분에서 볼 때는 사실 출장을 가거나 할 때 이동성 사용자가 예전에 이제 노트북을 꼭 들고 갔어야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나가는 사업장에 공 PC가 있거나 노트북이 있거나 하면 그대로 가서 이제 꽂고
바로 나의 데스크탑을 살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비트라커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분실된다 하더라도 해당 이미지가 익스포저 될 염려는 없습니다. 이동 중 생산성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이렉트 액세스라는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렉트 액세스가 뭐냐면 VPN을 자동화시켜서 빌트인 시킨 것입니다. 다이렉트 액세스가 윈도우즈 8이 올라오고 이제 AD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그 순간 뒷단에서 터널링을 하고 세션을 이제 윈도우즈 서버와 맺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VPN 상황이면서 인터넷에서도 자유롭게 접속을 하는 이 과정에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는 이러한 기능입니다. 따라서 노트북을 들고 외부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사내와 완전히 동일한 환경이 제공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시큐리티라든가 거버넌스는 완전하게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보안 쪽에서 윈도우즈 8이 윈도우즈 클라이언트 플랫폼을 보안에 취약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유닉스는 안전하다, 뭐 이런 리눅스도 안전하다. 근데 사실 그게 저희가 패치 배포 시스템이 저희가 WSUS나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통해서 자동 배포가 월드와이드하게 쭉쭉 되다 보니까 많은 양의 패치가 나오는 것 같고 패치를 얹고 부팅을 하는 번거로움 이런 것들을 사용자분들이 많이 겪으면서 보안에 취약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유닉스나 리눅스 쪽에서는 패치가 저희 같은 이제 자동 배포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나오는 패치의 수는 더 많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도 저희가 윈도우즈만 바이러스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유닉스나 리눅스 쪽도 마찬가지로 바이러스가 그쪽도 참고를 합니다. 다만 이제 익스포저가 그만큼 이제 안 되는 것 뿐인데 어쨌거나 윈도우즈 8은 부팅되는 레벨에서부터의 이미지를 락킹시키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트 섹터가 변조되거나 부트 섹터에 대한 변조 시도가 꺼져 있었을 때 있었거나 하면은 이제 부팅하면서 거기에 대한 처리라고 사용자한테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이러한 기능, 그리고 멜웨어가 들어오는 것을 기본적으로 막는 기능을 OS 레벨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스토리지, 이동성이기 때문에 이동성 디바이스가 분실됐을 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의 노출, 이것을 막기 위한 비트라커 기능, 이것은 이제 USB와 스토리지에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사실 요즘의 해킹의 대세는 앱 해킹입니다. OS나 인프라 해킹은 사실 지금 아주 힘든 얘기가 되었고요. 애플리케이션의 허점을 이제 해킹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저희가 제시하는 것이 애플리케이션 락커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의 표준 이미지를 서버에 두고 이 앱에 접근해 올 때 해당 이미지와의 그 페널티 체크를 클라이언트랑 하고 완전할 때 구동을 하게 하는, 완전하지 않으면 강제로 완전한 상태를 밀어넣어 버리는, 이렇게 해서 이제 해킹을 원천 차단하는 이러한 기술을 윈도우즈 8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윈도우즈 8은 동일한 OS고요. 그 PC나 노트북이나 태블릿이나 전화에서 전부 다 동일하게 작동하는 동일한 OS고 애플리케이션도 완전히 호환됩니다. 따라서 한번 PC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했다고 하면 이것은 태블릿에서도 돌고 컴파일만 다시 해주시면 폰에서도 돌아갑니다. 폰에서 도는 프로그램들도 반대로 이제 PC에서 돌릴 수 있는 이러한 OS입니다. 모바일 작업 환경 부분이 상당히 개선이 되었는데 특히 이 인벤토리 기능을 통해서 그 고객사의 인프라 관리자분들이 아주 애를 먹고 있는 소프트웨어 인벤토리를 저희 관리 플랫폼인 시스템 센터와 이제 연결돼서 그것을 관리하고 강제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원하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방지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리스트를,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은 설치되지 않아야 된다. 또는 화이트리스트를 가지고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외에 모든 애플리케이션은 설치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식의 관리가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제 얹어놓으면은 딱 제일 먼저 생각되는 거는 이제 은행 쪽 앱들이 조금 작동에 문제가 있습니다. Bring Your Own Device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아까 윈도우즈 서버 2012에서 말씀드렸던 하이퍼V가 클라이언트 버전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윈도우즈 7도 그 가상화 기능을 일부 제공을 하는데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그 PC 수준의 가상화를 저희가 윈도우즈 8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그 EOS 시켜버렸고요. 그리고 윈도우즈 8에서는 하이퍼V를 그대로 제공을 합니다. 서버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하이퍼V를 그대로 윈도우즈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 얘기는 요즘 클라이언트들도 점점 고사양으로 가지 않습니까? 서버에서 도는 애플리케이션을 가상화시켜서 말아서 나의 그 장비에서 그대로 돌릴 수도 있고, 개발도 이쪽에서 해서 저쪽으로 이제 올릴 수 있고, 이러한 부분 호환성을 충분히 지원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표이고요. 기업 고객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윈도우즈 서버 쪽은 MPCA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프라이빗 클라우드 엑셀러레이션. 그리고 윈도우즈 8 쪽은 점프스타트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 두 프로그램은 뭐냐 하면 디플로이먼트를 원하시는 고객분들이 저희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대략 한 일주일 정도의 가이딩 서비스와 POC 및 향후 로드맵을 잡아드리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양쪽 플랫폼에서 전부 다 지원이 되고 있고요. 관심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저희 영업사원이나 또는 오늘 나눠드리는 유인물에 있는 그 메일 아이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응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